라디오 소설 연기하는 할머니. 제1장 시작된 의심. 할머니 박순이는 76세. 얼굴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했다. 아니, 또렷하다 못해 영악했다고 해야 맞겠다. 엄마, 오늘 아침은 드셨어요? 며느리 김미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순이는 멍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침? 내가 언제 아침을 먹었다고? 어머, 분명 1시간 전에 김치찌개 드시면서 맛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내가 그랬나? 아이고, 내 머리가 왜 이래. 순이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연기를 시작했다. 40년간 시골 농사꾼 아내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연기 실력만큼은 연예인 못지않았다.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다. 결혼 13년 차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거의 없었던 편이었는데 작년부터 뭔가 이상했다. 여보, 엄마가 자꾸 이상해요. 밥 먹은 걸 또 달라고 하시고 어제 일도 기억 못 하시고. 남편 박철수가 울먹였다. 그럼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야겠네. 혹시 치매 초기 증상 아닐까? 순이는 방문 틈새로 이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씩 웃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제2장 완벽한 연기. 병원에서 나온 진단서에는 경도인지장애 초기라고 적혀 있었다. 순이는 의사 앞에서도 완벽한 연기를 펼쳤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요즘 깜빡깜빡해서 큰일이에요. 어제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순이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체조를 하고 개모임도 나가고 복지센터에서 탁구도 치는 건강한 76세였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자주 들러서 챙겨드릴게요. 미영이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순이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제 며느리가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 들어왔구나. 그날부터 순이의 본격적인 연기가 시작됐다. 미영이 집에 오면 갑자기 물건을 집어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누구세요? 당신 누구야? 내 집에 왜 들어와? 어머니, 저 미영이에요, 며느리. 며느리? 내가 언제 며느리를 뒀다고? 아이고, 도둑이야. 철수가 퇴근해서 오면 또 다른 연기가 시작됐다. 철수야, 철수야, 며느리가 나 굶기려고 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줬어. 엄마, 저 분명히 점심에 미역국이랑 밥 드렸어요. 거짓말. 이 며느리가 거짓말을 해. 순이는 눈물까지 짜내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철수는 아내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여보, 혹시 엄마 물건 건드린 거 있어? 엄마가 요즘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 미영은 억울했지만 할 말이 없었다. 시어머니가 치매라는데 뭘 더 변명하겠는가. 제3장 발각의 순간. 평일 오후 미영은 급하게 집에 들렀다가 순이가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응, 맞아. 개모임 다음 주 화요일로 바뀐 거 맞지? 알겠어. 탁구 대회 준비도 열심히 해야겠네. 눈빛이 또렷하고 말투도 완전히 정상이었다. 미영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뭔가 이상해. 그날 밤 미영은 거실과 주방에 몰래 홈캠을 설치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사흘이면 충분했다. 첫 번째 영상에서 순이는 외출 후 돌아와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유튜브에서 트로트를 틀어놓고 신나게 춤을 췄다. 그러다가 미영이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리자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다. 아이고, 나 누구야? 여기가 어디야? 두 번째 영상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담겼다. 철수 앞에서 아이고, 약도 안 먹었네라고 말하던 순이가 부부가 출근하자마자 냉장고에서 약을 꺼내 정확히 복용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결정타가 나왔다. 이러다 재산 빼앗기겠어. 정신 놓고 살아야 며느리가 못 건들지.
우리 철수도 바보야. 엄마 말은 안 믿고 며느리 말만 믿으니까. 순이는 혼잣말을 하며 능글능글 웃었다. 아이고, 내 연기 실력도 대단하네. 드라마 배우 뺨치겠어. 미영은 스마트폰을 떨리는 손으로 꽉 쥐었다. 6개월 동안 자신이 바보였구나. 제사장, 폭발하는 진실. 여보, 이것 좀 봐. 미영이 퇴근한 철수에게 영상을 보여줬다. 처음에는 안 믿으려던 철수도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이게 뭐야? 엄마가 왜 이래? 당신 어머니가 6개월 동안 우리를 속인 거야. 치매 연기를 한 거라고. 말이 안 되잖아. 병원에서도 진단받았고, 그것도 연기였다고. 봐봐. 약도 혼자서 알아서 먹고, 계모임도 나가고, 탁구 대회 준비도 하고 있어. 철수는 영상을 반복해서 보며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럼 이 영상은 뭔데? 조작이라고 생각해? 엄마한테 직접 물어보자. 다음 날 순이가 미영 집에 나타났다. 평소처럼 연기를 시작하려던 순이는 철수와 미영의 차가운 표정을 보고 순간 당황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철수가 스마트폰 영상을 틀어줬다. 순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엄마가 연기하는 모습이에요. 6개월 동안 치매 연기를 하신 거죠? 순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나왔다.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내 돈 지키려고 한 일인데. 돈이 뭐가 중요해서 이런 짓을 하세요?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걱정? 웃기지 마. 너희들이 내 재산만 노리고 있는 거 다 알아. 미영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나왔다. 재산이요? 저희가 언제 어머니 재산에 관심 가진 적 있어요? 오히려 병수발하겠다고 매일 달려왔잖아요. 그런 척하면서 속으론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었겠지. 어머니, 철수가 소리를 질렀다. 엄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미영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아이고, 내 새끼도 이제 며느리 편을 드네. 효자식 다 했구나. 순이는 울분을 토하며 소리쳤다. 그럼 정말로 치매인 척 연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 연기야. 내 재산 지키려고 한 연기라고. 순간 정적이 흘렀다. 6개월간의 거짓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철수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왜긴 왜야? 요즘 며느리들 다 그렇잖아.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결혼하는 거.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어머니, 저 정말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랄 뿐이에요. 거짓말. 거짓말이 아니에요. 13년 동안 한 번이라도 어머니 돈 달라고 한 적 있어요? 오히려 명절 때마다 용돈 드리고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고 가고 그게 다 가짜였어요? 순이는 할 말이 없어 입을 다물었다. 엄마, 미영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언제 엄마 재산에 관심 보인 적 있어요? 오히려 엄마가 편찮으실까봐 매일 걱정했잖아요. 철수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5장, 깨달음의 시간. 며칠 후, 순이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다. 철수와 미영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아들은 심리 상담을 받는다고 했고, 며느리는 위자료 소송을 준비한다고 했다. 순이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은 모습.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6개월 동안 완벽한 연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들통이 났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였다. 엄마, 저 왔어요. 철수야? 순이는 놀라며 일어났다. 엄마, 얘기 좀 해요. 철수는 지친 표정으로 앉았다.
엄마, 왜 그런 연기를 하셨어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순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무서웠어. 뭐가 무서우셨어요? 늙어가는 게 무서웠어. 혼자 남겨질까봐 무서웠고, 너희들이 날 짐으로 생각할까봐 무서웠어. 철수는 어머니의 얘기를 조용히 들었다.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들 며느리들한테 구박받고 살더라고.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겠다 싶었어. 엄마. 그런데 연기하다 보니까 점점 빠져나올 수 없게 됐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미영이가 나한테 잘해주는 게 좋기도 했어. 순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1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안 내고 명절마다 정성스럽게 차례상 차리고 내가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고 가고 미영이가 좋은 며느리라는 거 알아. 근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철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미영이한테 사과하세요. 그래야겠지? 제6장 화해의 시간. 다음 날 저녁 순이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영의 집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미영이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미영아, 들어가도 될까? 네,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 침묵이 흘렀다. 미영아, 미안하다.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다. 6개월 동안 너한테 못할 짓을 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순이는 고개를 푹 숙였다. 왜 그러셨어요? 정말 이유가 뭐예요? 무서웠어. 늙어가는 게 혼자 남을까봐, 너희들한테 짐이 될까봐. 미영은 시어머니의 얘기를 듣고 있었다. 그런데 연기를 하면서 느꼈어. 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나를 돌봐주는지. 13년 동안 한 번도 나한테 큰 소리 안 내고 내가 아플 때마다 걱정해주고. 어머니, 미안하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순이가 눈물을 흘렸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다. 어머니, 저도 서운했어요. 그렇게 의심받고 있었다니.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어머니, 저희는 정말 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재산 같은 거 관심 없어요. 고마워, 미영아.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았다. 6개월간의 오해가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다. 그날 밤 가족 3명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오랜만에 평화로운 식탁이었다. 엄마, 앞으로는 솔직하게 얘기해요. 무서운 거 있으면 말하시고. 그래, 철수야. 어머니, 저도 더 자주 안부 여쭐게요. 서로 오해하지 말고. 고맙다, 미영아. 순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진짜로 좋은 시어머니가 되어야겠다고.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하루였다. 이렇게 박순이 할머니의 6개월 연기는 막을 내렸다. 비록 돌아가는 길이 험했지만 결국 진실한 마음이 통한 것이다. 가족이란 게 그런 것 아니겠는가. 오해도 하고 상처도 주지만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 순이 할머니네 가족의 이야기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